어른심을. 오늘이 삼겹살 데이예요. 3월 3일. 3, 3이 겹친다고 삼겹살. 예,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죠? 2003년도에 예. 그때 뭐 구제역이 크게 돌아서 이제 돼지고기 수요가 좀 적어지니까 삼겹살 많이 먹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삼겹살 데이 삼겹살이 우리의 뭐 거의 주식이다시피 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삼겹살 먹자 먹자 하는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삼겹살을 어떻게 또 무너뜨리시려고 삼겹살을 골라오셨습니까? 조사 내용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조사에 삼겹살이 한 70% 차지해요. 삼겹살 없는 곳이 없죠. 네. 그래서 뭐 한민족은 원래 뭐 삼겹살을 다 좋아하는 입맛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삼겹살은 또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삼겹살은 1970년대에 만들어지는. 그렇게 역사가 짧아요. 이걸 1950년대 일제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70년대? 조선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돼지의 먹이가 사람의 먹이랑 비슷하거든요. 먹이라 그런 게 이상하다. 음식과. 그래서 먹이 경합이 일어나니까 돼지를 잘 못 키웠죠. 먹이 경합. 돼지와 먹거리를 다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돼지 줄 거 있으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먹거리를 풍족하지 않아서. 일제강점기에도 예전에 뭐 식량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돼지를 많이 못 키웠어요.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불행한 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1960년대에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 덕분에. 그렇죠. 그러난 다음에 고기 수요가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본에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돼지 사육의 가장 큰 문제는 똥 오줌이거든요. 그게 배설물 처리하는 게 굉장히 곤란해요. 소나 닭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그름으로도 이제 활용이 많이 되는데 돼지 똥 오줌은 질퍽질퍽하고 이게 잘 퇴비로 쓰기도 곤란하고 이래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 돼지 축사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렇죠. 치우기 곤란하고. 환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면 이 주변 다른 데서 이렇게 돼지를 키워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땅에다 이렇게 이 돼지를 키우게끔 이렇게 돈도 주고 뭐 이러면서. 돈도 줬어요? 축산단지를 만들죠. 뭐 김해, 군산 뭐 이런 지역에다가. 그러면서 돼지가 대량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김해하고 완주 뭐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슬픈 역사네요. 처음에는 돼지를 통째로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안 먹는 부위들 이런 것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삼겹살 안 먹었습니까? 그렇죠. 안 먹죠. 부모님으로.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알고 싶지 않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중에 돈가스 같은 거죠. 그렇죠. 안심 등심이 많이 필요한 거죠. 살코기들. 안심 등심만 쏙 빼가서 가져가고 이제 우리한테 남는 거는 삼겹살, 기계 부분, 앞다리, 뒷다리, 돼지 머리, 내장, 선지 이런 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다 요리로 개발이 됐구나. 그렇죠. 돼지 요리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돼지 머리고기, 뭐 순대.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낸 것도 그럼 그 무렵의 풍습입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게 정말 대신 풍속 파괴자이기도 하시네. 오래된 풍속인 줄 알았더니. 70년대 갑자기 돼지고기 구이를 많이 먹자라는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요. 너무 많이 남으니까. 수출하고 나머지 돼지고기를 먹어 치워야 되니까. 축산업자의 로비가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1980년대, 70년대 이 돼지고기 삼겹살이 딱 터지는 게 이제 고기도 삼겹살이라는 부위가 많이 주어지기도 했지만은 프로판 가스의 보급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70년대 중반 정도에 제가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어봤어요. 제 기억에. 대충 그럴 거예요. 70년대 중반 정도에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요? 왜 화가 났냐면 이렇게 비계가 많은 고기를. 고기가 없고. 고기도 없고 이렇게 비계가 많은 거를 먹냐고 그때 외식하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투덜댔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기억에도. 그래서 삼겹살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안 좋아요, 저는. 지금은 잘 먹는데. 어릴 때는 싸고
비계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굳이 불판에 구워 먹는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제 LPG의 보급에 거기에다 위에 팬 하나 올리면 그냥 바로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쌈을 즐기지 않습니까? 네. 거기 된장 바르고 풋고추 마늘 올리고 비계가 그걸로 중화되고 맛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먹을만해지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그게 팍 하고 이제 외식 산업과 함께 이게 터지는 거죠. 조금씩 입맛이 익숙해지면서. 근데 이걸 삼겹살만 너무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처음으로 접하는 대량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게 삼겹살이다 보니까 네. 삼겹살만 먹는 것이 삼겹살이 맛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굳어진 거죠. 돼지고기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돼지고기 안 먹는 그런 종교의 조금 다른 국가 빼놓고는 다 먹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삼겹살은 거의 다 가장 값싼 부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걸 먹어도 쪄서 돼지 뱃살을 쪄가지고 기름 쫙 빼죠. 기름을 다 뺀 다음에 먹는데 그렇죠. 이렇게 기름을 잘잘 하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네. 값싸요. 보통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는 베이컨 같은 걸 만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층 노동자들의 아침 식사용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네. 삼겹살이 스팸도 그냥 미국에서 아주 찌꺼기로 만든 거였는데. 그렇죠. 예.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값싼 삼겹살의 이 가격이 한 20-30% 뛰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수입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전체 돼지고기 양은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수입을 하거든요. 예.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가져오는데 캐나다, 멕시코 걸 한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 버리니까 삼겹살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에서 이제 이거 부족해지고 그러죠. 이 70년대 프로판 가스와 또 일본에 수출하고 남은 안 먹는 부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풍속 파괴자 나쁜 사람. 그러니까 돼지고기 중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맛없다고 생각하는 삼겹살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맛있는 부위로 여기면서 네. 외국의 축산 농가들이 신이 났죠. 그쪽에서는 값싸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한국에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로 해서 한국 축산 농가들이 힘들어졌어요. 돼지고기를 팔면 통으로 해서 그 부위가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팔리면 네. 양돈 농가들이 수익이 좋아지는데 삼겹살만 비싼 거예요. 이제는. 안심 등심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앞다리 뒷다리 아주 형편없이 쌉니다. 그리고 안 팔려요. 창고에 쌓이는 거죠. 삼겹살 가격이 그 돼지 가격인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삼겹살 가격이 어제 제가 마트에 가봤어요. 국산 삼겹살과 수입 삼겹살의 가격 차이를 보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요. 거의 3배 정도 차이를 내요. 그렇게까지 올랐습니까? 국산 삼겹살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삼겹살 데이를 한대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은 삼겹살을 좋아해요. 어릴 때 기억은 삼겹살이 나쁜 고기였어요. 당연히 어린 마음에 비계가 기름도 너무 많고 비계도 너무 많고 그때 처음 기억이 바짝 구워서 먹었는데 비계니까 바짝 구워 먹죠 어린아이. 지금 맛있게 먹는데 그렇다고 삼겹살을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이미 생고기를 구워서 먹는 이런 식습관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돼지고기가 계절별 그러니까 특히 여름 들어가고 이러면 삼겹살 가격이 또 막 올라요. 바깥에서 이제 돼지고기 막 많이 구워 먹으니까.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막 춤을 춰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격하게 움직이면 양돈 농가도 돈을 못 벌고요. 소비자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적으로 양동 농가가 경영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자 그러면 가공육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가공육.
유럽의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생산량의 거의 한 70%가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고기로 구워 먹는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불판에서 구워 먹는 거 하지 말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앞에까지는 다 이해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그 건강에도 이게 좋습니다. 매 끼니.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일 매 끼니 이거 고기 먹잖아요. 그렇죠. 매 끼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가공육을 먹는 방법이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 매일 불판 올려가지고 아침부터 점심 뭐 저녁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면 어때요? 맛있는데.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고기를 삼겹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먹죠. 저녁에 그것도 술과 함께. 저는 아침도 먹어요 삼겹살.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돼지고기를 꾸준하게 소비시키고 양도 농가에도 도움을 주는 방법은 가공육 시장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앞에 분석과 그 히스토리를 다 잘 알아듣고 재밌게 듣고 했지만 불판에 구워 먹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네요, 오늘. 심각하게 반격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말고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뭐 남아 돌아서 뭐 어질지는 못하는 그런 부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겹살에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고소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 맛없는 부위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맛없다고 하는 부위를 왜 우리만 맛있다라고. 우리나라처럼 구워 먹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못 바꾸겠어요, 이제. 바꾸세요. 삼겹살은 맛없는 부위입니다. 아니 전 세계인들이 맛없다 하더라도 내 입맛은 이제 맞아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입에 맞는 맛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인식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게 맛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